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좀 서울은 비가 오고 막 천둥치고 네. 농민들은 또 마음 우울하게 지금 이제 투쟁하고 계시고 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울한 아침인데 행간에서는 좀 좋은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담되는데요. 이 730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 중 상당수가 출마한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러면서 후보들 간에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지역과 어떻게 관계 있다. 이런 식의 연고 찾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정치인의 지역 마케팅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출마한 지역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후보라면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출마자 55명 중에서 9명이 투표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투표권도 없는 후보. 왜냐하면 주소지를 늦게 옮겼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누구죠? 그러니까 이 후보들부터 말씀드리면은 새정치연합 권은희, 백혜련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도 지금 투표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중효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노동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 5명도 투표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주소지를 늦게 옮긴 이유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겼어야 되는데요. 이게 선거일 전 22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주소지를 옮겨놨어야 하는데 그걸 해놓지 않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 말은 그 지역으로 공천될 줄 몰랐고 자신이 출마할 줄 몰랐던 이제 전혀 이런 연고가 경우들.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후보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9명 말고도 이런 후보들이 어떻게 지역 연고 찾기 경쟁을 벌이고 있나 오늘 포인트는 거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경원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작을에 아무런 연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태어났고 외할아버님께서 흑석동에서 태어나셔서 원래 외가가 흑석동이다. 또 어머님이 상도시장에 있는 장명소에서 제 이름을 지으셨다. 이렇게 동작과 인연이 많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이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장명소에서 이름 지은 것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본인이 흑석동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네, 그렇죠. 외가가 원래 흑석동 동작구에 있었다는 거고요. 본인은 이제 노량진동에서 태어났다는 본인도 태어나긴 태어났고. 그러니까 좀 급한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장명소 얘기까지 이름 짓는 것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그래도 태어난 연고까지는 잘 찾은 거네요. 그렇죠. 이 그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기동민 후보,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도 사실은 연고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지역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 중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서울시 부시장 시절 얘기를 합니다. 이 동작의 수많은 정책 현안을 부시장을 하면서 내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동작 을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내가 적임자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임 지역구였던 정몽준 전 의원의 재벌 이미지와 자신의 서민 이미지, 동작구의 어떤 중산층이 많이 사는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켜가지고 관련이 이미지로.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어떻게든지 연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일이고 그래 왔죠. 네, 맞습니다. 정치는 전국이 다 고향입니다. 이 선친의 고향, 부친의 고향, 진짜 태어난 고향, 제2의 고향,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 네, 마음의 고향. 맞아요. 그리고 처가 식구들의 고향까지 다 두루두루 나오는데요. 처가 식구,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어디에 아들이다, 딸이다 이건데요. 사위다는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경남 거제가 고향인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 때 호남 지역만 가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호남의 아들이란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호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했고요. 이제 정치적 고향이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대표는 호남 사이론을 두고 나왔는데요. 고향은 부산 영도지만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고향이 여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사위도 아들인데 왜 사위론을 얘기를 하느냐. 그냥 호남의 아들로 바꿔라. 사위는 자식 아니냐. 네. 그거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호남 아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호남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없죠. 고향이 포항 영일만이잖아요. 그런데도 호남 향후회에 참석했습니다. 호남 향후회요? 네. 그 비결이 뭘까요? 뭔가요? 자신을 모델로 한 드라마, 이 영웅시대죠. 영웅시대.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고향이 전북이었다. 군산이었다. 그래서 호남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 이건 참 기이하게 찾았네요. 네. 연결고리를. 이해창 전 총재는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주로 충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청도 많으시죠? 아니에요? 선영은 예산에 있지만 실제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선거 때 급해지니까 예. 충청도 가가지고 내 고향은 충청도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연고찾기의 백미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이상 되는 연고찾기도 있습니까? 네. 달인도 있습니까? 네. 누군가요? 2년 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인데요. 네. 이 후보들이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합동 연설회에 참석을 해서 네. 내가 호남과 어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네. 박근혜 후보가 인사말로 겁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예. 고향이 경북 영천인 김문수 후보는 제 처가는 순천이고 집사람은 고흥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자랐다 이러면서 호남의 사위론을 얘기했어요. 여기도 호남 사위론. 여기까지는 그런데 김태호 후보는 나도 호남과 인연이 많다. 광주 상무대에서 군생활하고 병장으로 제대했고 내 친척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안상수 후보 얘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안상수 후보가 뭐라 그랬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사모님이 호남 출신이지만 예. 내 첫사랑은 광주 아가씨였다. 첫사랑까지 나온 겁니까?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이 정치인이 꼭 지역 연고가 있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역구 만들지 말고 모두 비례대표로 뽑지 왜 지역구 만들어놨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비례대표로 다 뽑아놓고 지역 하나씩 나눠주면 지역주의도 없어지고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이 지역주의도 사실은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천을 해놓고 내가 이 지역에 인연이 많다. 그런 지역에 출마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너무 과시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썩 보기 좋은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연결고리가 이왕 없는 거라면 그리고요. 없는 네. 거라면 이제부터라도 그 마을 알기 위해서 그 지역구 그렇죠.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좀 보여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간이었습니다.